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의 뿌리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그 퇴임하고 이제 이 상담, 이 실무에서 이제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내담자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담자들이 와서 참 말을 복잡 미묘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어떠한 이제 제가 태도를 취하느냐면, 복잡할수록 이거는 아주 이게 단순화시켜서 확실하게 이 줄기를 거머쥐지 않으면은 휘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화를 시키죠. 그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저 밑에 이제 배후에는 화가 나서 그렇다. 응? 분노 때문이다. 또는 뭐 그 분노를 조금 더 강렬하게 하면은 이 적개심 때문에 이제 이게 모든 이렇게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분노로다가 딱 답을 정해놓고, 저 사람이 뭐가 마땅치 않아서 저렇게 화가 차였을까? 이제 그렇게 화가 차인 것들을 자기 수준대로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은 그거를 화를 굉장히 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예술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뭐 오묘하고 신비한 예술, 무슨 예술 작품을 얘기하듯이 또 얘기를 하고, 또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자기를 아주 이 그랜디오스하게 좀 거창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거나, 이게 다 방어거든요. 방어고, 그래서 이제 아주 무지막지하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뭔가에 화가 잔뜩 나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그 대상들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뻥 쪄요. 자기 나름은 굉장히 심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뭐 거두절미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무자비하냐 이렇게 썽을 낼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바람이 푹 꺼지듯이 푹 꺼져요. 사그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명확한 사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맥을 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확신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렇게 읊조려요. 그럼 제가 이미 그 과거에 받은 상처는 1, 2년 전의 것도 아니고 3, 40년 전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한 번 받은 상처는 이 어떤 상흔을 남기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는 이제 보통 그래, 과거 상처를 자꾸 이렇게 의식 위에 떠올려서 표현하면은 그게 조금 희석될 거다, 이런 가정 아래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시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그래,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푸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들어주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이게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또는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잃고 꼬마였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는 앞에서 능멸을 했다든가, 또는 이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살던 시절에 그 부잣집에서 우리를 너무 함부로 무슨 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개돼지 몰듯이
너무 무시했다든가 이런 아주 각인되어 있는 상처는 이제 와서 아무리 읊조려서 이거를 희석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지나간 상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고 살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말 될 게 뻔한데 그거를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막 저 먼 미래를 갖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아니,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1, 2년 뒤의 것도 아니고 1, 20년 뒤의 거를 지금 앞당겨서 막 씨름하는 게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헛것들을 갖고 씨름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현재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함으로써 우리를 지키는 거지, 과거도 이미 할 수 없는 거고 미래 거는 그 미래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사고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늘 할 일, 또는 오늘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때 에너지가 총 집중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그게 아주 가장 강력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슬쩍슬쩍 현재로 끌고 오죠. 그래서 현재의 당신 삶에 대해서 진짜로 노력을 안 하고 괜히 딴짓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면서 일단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게 되어서 막 이제 지나간 일을 소환해 오거나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느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반드시 현재에 뭔가 불유쾌한 사안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모욕했다든가 또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았다든가 또는 자기 가족 내에서 뭔가 아주 실망스러운 짓을 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심란해지면은 그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심란하게 하는 그거를 갖고 씨름을 하면은 이제 뭔가 길이 보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에 그렇게 집중해서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산스럽게 과거니 미래니 또는 벙벙하게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헤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커트 시켜서 현재에 집중하도록 슬쩍슬쩍 이제 이끌어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제도 어느 부인이 와서는 20, 30년 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했는지 이거를 막 이렇게 울며 불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 30년 전이면 강산이 두서너 번은 변했는데 그 옛날에 적에 남편이 서운하게 한 게 그게 이렇게 눈물 지을 정도로 살아있는 자극이냐. 그게 이미 죽은 자극이거든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소환해 오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집중을 했더니 이 부인이 정말 죽을 똥살똥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리번쩍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어디를 가든지 그 아들 잘 키운 그 맛에 아주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니까 아주 이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아주 이렇게 순하고 집안이 가난한데 그 여자랑 연애를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들여 아들을 키웠으니까 대단한 집안에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갖고 아들에게 막 한마디 했는데도 아들이 이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직접 만나갖고 모욕을 준 거예요. 이게 참 모욕을 줘버리니까 그 여자가 그 사귀는 남자에게 정말 울며 불며 푸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랬을 때 누구 편을 들겠어요. 도리어 아들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엄마를 안 보겠다. 그동안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거. 안 쓰고 안 먹고 하는 식으로 너에게 헌신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아들이랑 격돌을 했는데 아들은 엄마가 과도하게 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밤에 밤잠을 안 자고 아들이 잘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했다든가 또는 이게 조금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가 막 해초리를 들고 길길이 뛰듯이 아들을 옥죄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도 이제 뭔가 이 스스로에게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달성이 할 때까지는 이제 꾹 참고 어느 궤도에 올랐는데 엄마처럼 드세게 악악대는 그런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향의 여자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아들이 보통 여자를 사귄 게 아니라 유달리 순하고 또 집안도 뭐 그런 집 딸을 사귄 이유가 뭐였겠는가. 이제 그거는 이 여자에게 시달리기 싫고 자기가 이 주도권을 잡고 살고 싶다는 이제 엄마에 대한 반작용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칼을 디밀듯이 도전장을 내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아들에 대한 그 애착, 사랑이 굉장히 강렬하니까 이 아들에게는 아직은 나쁜 놈이니 뭐 배은망덕하지 이 소리를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 여자 꼬임에 빠졌다. 그 여자를 비난하고 그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를 누구를 향해서 터뜨리고 있느냐 하면은 만만한 남편을 향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남편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이게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애들보다는 이 본가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이 본가를 이 부인 몰래 슬쩍 젊었을 시절에 도와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 부인이 더 악착스럽게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남편은 의외로 순둥이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인에게 참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화가 난 거는 내가 키운 아들이 엄마에게 도전장을 내미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마음인데 이거를 만만한 남편에게 터뜨리고 있다. 만만한 남편.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게 살아온 이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그래서 아들을 여보란 듯이 키우고 싶고 그거에 의해서 보상받고 싶어 했는데 정작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치니까 이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인이 조금 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성숙해야 되느냐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여자,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아주 이 치욕감을 느끼도록 한, 이게 참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나쁜 태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내 욕심껏 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그것도 어리석은 자기 의 연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오류는 남편이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면은 그 본가에서 자기에게 쏟은 정성, 기대 이런 것들을 결혼했다고 착 끊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를 그냥 받아주지 않고 그거를 갖고 막 남편을 정말 괴롭혀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니까 그 자기 삶에 참 이게 재미없게 흘러간 것도 이 부인의 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아들에 대해서 이게 독립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생각지도 못하고 남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나이 들어서 이런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게 자기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숙. 그래서 당신이 뒤늦게나마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미숙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은 정말 더 어려운 처지에서 비참하게 씁쓸한 마음으로 이 노년기를 맞이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들이고 뭐고 이게 다 이제 좀 분리시켜 놓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남편하고 늦게나마 이게 원만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목표를 삼고 좀 상담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부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게 뒤늦게 아주 조금씩 이런 것들이 쌓여서 뒤늦게 자기 혼자 고립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이게 사람을 망치게 하는 원흉이니까 일상에서 매사에 분노가 누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누적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적응을 초래하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